18-3-1, 2 두 개 다 할 거예요. 도시화와 도시 문제. 자, 이전차시 진단평가 해볼게요. 1번,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도심의 역할을 분담하는 뭐가 발달한다고 그랬었죠? 뭐가 생겨난다고? 옳지. 구도심이 발달한다라고 했었죠. 교통이 편리한 교통의 결절점에. 자, 그리고 일부 대도시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부르죠. 녹지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무슨 구역이라고 부르죠? 뭐를 제한하는 구역? 옳지. 개발 제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그 도시의 내부 구조 분화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고요. OX 퀴즈 한번 풀어보시면 주변 지역은 교통이 편리해서 행정, 금융기관, 백화점, 대기업의 본사 등이 밀집되어 있다. 맞아요? 아니죠. 주변 지역이 아니고 어디예요? 도심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도시화의 의미 그리고 선진국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을 비교해보고 도시 문제까지 쭉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150페이지에 그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일상이 겪는 문제를 써보자라고 해서 도입활동을 보실 건데 이 친구는 뭐예요? 너무 낡고 허름한 오래된 주택가 이거 뭐예요? 불량 주택 문제죠. 그리고 차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도 이쪽 노원 쪽은 그래도 막 차가 막히고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퇴근 시간에는 선생님도 그 집에 갈 때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막히지? 그러고 있죠. 무슨 문제예요? 교통 혼잡 문제. 그리고 악취가 심해. 그 도시가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인구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죠. 예, 각종 쓰레기 문제 그리고 콜록콜록 숨쉬기 힘들어 하고 있죠. 대기 오염 문제 또는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도시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도시가 오래되면 도시를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도시를 떠나가는 그런 역도시화 현상도 발생하고 그러는 거죠.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겪고 있는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이거는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도시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도시화란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면서 전체 인구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그걸 점점 도시화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는 과정. 도시적 생활 양식 뭐예요? 스타 땡땡 커피 이렇게 들고 난 차도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도시적 생활 양식이죠. 그 다양한 상업 문화시설과 편리한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뭐 이런 게 도시적 생활 양식인데 뭐 엄밀한 의미에서 요즘에는 촌락에도 이런 도시적 생활 양식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시의 인구가 비율이 높아지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도시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도시화의 특징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의 면적이 넓어지고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주민의 경제 활동이 뭐 위주로 변화를 할까요? 몇 차 산업? 3차 산업에 해당하는 그 2차, 3차에 해당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위주로 주민의 경제 활동이 변화를 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도시화의 특징이 되겠죠. 3차. 자, 이러한 도시화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초기 단계는 대부분의 인구가 촌락의 분포로 하죠. 그리고 거의 뭐 농업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산업에 대부분 종사를 하고 평야가 많은 평탄한 지역의 인구가 거의 분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도시화율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의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100이라면은 도시에 뭐 10명이 살고 촌락에 90명이 살면 도시화율이 10%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각각 촌락 50, 도시 50이면은
전체 인구가 100일 때 그러면은 도시화율은 50%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시화율이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게 도시화율인데,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 인구가 촌락에 분포하고 1차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매우 인구가 이제 넓게 분포돼 있죠. 매우 도시화율이 매우 낮고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래프를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려봐야 되겠다. 이게 도시화율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이게 Y축이 도시화율, 여기가 이제 퍼센트, 뭐 도시화율이 100%까지. 전체 인구가 다 도시에 살면 100%가 되는 거죠. 그 초기 단계에는 도시화율이 낮죠. 잠깐만요. 이렇게 초기화, 어머나,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그냥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미 준비를 해놨었네요. 이쪽 한쪽에다 그래프를 그려주려고 그랬는데, 전체 다 설명하고 그래프 보실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도시화율이 한 이 정도 됐어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도시화가 시작이 되어서 쭉 도시화율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50%가 넘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를 하게 되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80%, 70%막 넘어가지고 도시화가 쭉 계속 진행이 돼서 오늘날에는 약 90%가 넘는, 현재 대단히 도시화율이 높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의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을 살짝 잠깐 살펴봤고요. 이 초기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도시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될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이촌양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촌락을 이탈해서 도시로 향하다 해가지고 도시화율이 도시로 인구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가속화 단계 말기쯤에는 도시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외화 현상도 발생을 해요. 그리고 종착 단계에 이르러서는 도시화가 이제 80%를 넘어서면서 거의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도시로 몰려올 만한 인구가 남질 않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성장이 느려지면서 종착 단계에 이르르면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제는 도시가 너무 이제 각종 도시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도시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고요. 역도시화 현상이랑 교외화 현상이 선생님 구분이 잘 안 돼요 하시는 친구들 있는데, 교외화는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고 역도시화는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외화는 그래도 도시 내에서 최대한 주변 지역으로 가는 거고, 역도시화는 아예 도시를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화 곡선을 쭉 이걸 살펴보시면 이게 도시화 곡선이거든요. 초기 단계는 완만, 가속화 단계에선 기울기가 쫙 올라가죠. 기울기가 상승하고 종착 단계에 이르러서는 다시 속도가 느려지면서 기울기가 낮아지죠. 도시화 초기 단계는 낮은 도시화율을 보이면서, 그리고 1차 산업 중심이고 인구가 전 국토에 걸쳐 고르게 분포를 하다가 가속화 단계에는 인구가 도시로 급속도로 몰리게 되죠. 무슨 현상이에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이촌향도 현상으로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종착 단계에는 높은 도시화율로 도시화의 진행이 느려지죠. 그러면서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떠나가는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역도시화 현상의 가장 최종적인 단계는 도시가 쇠락하는 거예요. 인구가 다 빠져나가서. 근데 이제 일부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진국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일단 선진국 같은 경우에 현재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도시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언제부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이때부터 18세기면 아주 오래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쭉 도시화가 여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됐고 주로 촌락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은 선진국 같은 경우 도시화의 정체 또는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서 아예 그 쇠퇴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죠. 막 석탄산지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도시들은 쇠락의 길을 걸어가지고 도시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제 관광 산업을 발달시키고 그 석탄 관광지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를 다시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이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에 해당을 하고요. 20세기 중반 이후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하는 건 물론이고 플러스 사망률이 영아 사망률이라던가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출산율은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증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촌락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기도 하지만 아예 도시 자체에서 자연 증가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화도 급격하게 선진국에 비해서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그 인구 증가 속도를 경제 발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었었죠. 경제 발전이나 기술 혁신을 동반하지 못한 채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개발도상국의 특징이에요. 특히 어디에 많이 집중이 되냐면 인구가 가장 많은 제1의 도시, 여기를 수위 도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수도인 경우가 많죠. 자,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시면 그 도시화 곡선으로 살펴보시면 이 붉은색이 선진국에 해당하는 뭐 스위스의 사례가 되겠어요. 스위스도 가속화 단계에서는 급속하게 팽창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선진국은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가속화 단계에서는 급속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죠. 다만 개발도상국과 비교했을 때 이 기울기가 좀 다르게 나타나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은 이제 산업혁명 때, 개발도상국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시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급속도로 그 이촌 향도뿐만 아니라 플러스 도시의 자연 증가로 급속도로 그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의 차이가 딱 나죠. 그 그래프 곡선을 보시고 선진국이구나, 도상국이구나 라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의 도시화는 비교적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자료학습 아래쪽 2번 문제 하고 있죠? 가로 넣기 채워볼게요. 어디의 도시화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도시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된 반면 개발도상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속히 이루어졌다라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52페이지에 활동을 한번 해보실게요. 지도에서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대륙과 가장 낮은 대륙을 찾아보자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 도시화율이 90%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면은 뭐 이쪽이 도시화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인구 대비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이제 가장 인구가 많으니까 아시아 대륙은 중국을 대표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81.6으로 가장 도시화율이 높은 대륙이 되겠고요. 아시아에서는 그 48.2 그리고 아프리카는 40.4 해가지고 아프리카가 그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대륙이 되겠습니다. 색깔도 보시면은 뭐 이쪽이 뭐 연보라색으로 가장 높고 그리고 연한 연두색으로 아프리카가 가장 낮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도시화율 변화를 보고 두 국가의 도시화 진행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됐죠. 중국은 기울기가 이렇게 됐죠. 딱 봐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겠죠. 보시면 기울기가 미국은 원만하고 중국은 급격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돼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길게 나왔는데 짧게 쓰세요. 미국은 완만하게 그리고 어디에 써요? 중국은 급속하게 해서 미국은 완만, 점진,
완만 또는 점진, 그리고 중국은 뭐 급속 이렇게 짧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완만 점진적으로, 중국은 급속하게. 우리 예시 답안이 너무 복잡하게 나왔어요. 넘길게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 선진국의 도시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 문제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선진국 18세기부터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했으니까 도시가 너무 낡았죠. 오래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시설들이 18세기에 뭐 발달했던 시설들이니까 당연히 오래되고 낙후됐죠.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도시의 활력이 점점 줄어들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도시가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낡고 허름한 건물들, 불량 주거지역, 범죄 문제, 노숙자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선진국의 그 오래된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도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몰려들고 인구가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주택, 상하수도 시설 부족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판자촌, 뭐 빈민촌 뭐 그런 식으로 무허가 주택 이 형성되고 빈민촌이 형성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죠. 그리고 도로 정비도 불량해서 교통혼잡 문제 발생하고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각종 환경 문제나 실업,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범죄 문제는 뭐 도시에서도 또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범죄 문제 발생하죠. 자, 그 우리 교과서 150 몇 페이지입니까? 15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사진 자료 나와 있죠. 그 사진 자료에 보시면은 각종 그 도시 문제들 사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의 사례인데 쓰레기 문제, 그리고 인도 뭄바이는 무허가 주택이 형성돼 있고 방콕 타이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혼잡이 대단히 심하다. 뭐 그런 사진 자료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확인학습 해보실게요. 1번 도시화가 진행되면 주민의 경제활동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위주로 변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2차, 3차 산업이 도시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2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도시화의 역사가 짧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맞아요? X가 되겠습니다. 뭐예요? 둘이 바뀌었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반대예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서 도시화의 역사가 짧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죠. 자, 2번 도시화의 무슨 단계에는 대부분 인구가 촌락에 분포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시기예요. 도시화의 초기 단계에는 도시화율이 낮고 완만한 단계죠. 그러다가 그 가속화 단계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죠. 제도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특히 이촌양도 현상이 일어나는 때가 가속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종착 단계는 이제 일부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쭉 이어서 확인학습 조금만 더 해보실게요. 1-1 도시화의 시기가 앞선 미국, 서부 유럽 등의 선진국 도심 지역에는 불량 주거 지역이 형성된다. 맞나요? 맞는 얘기예요. 개발도상국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져 도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선진국에서는 범죄 문제, 노숙자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촌락에서 도시로 이동하죠. 이촌양도 현상. 그리고 주택, 그러다 보니 주택, 상하수소 시설 등이 부족함에 따라서 무슨 주택 문제? 허가가 안 된, 등록이 안 된 무허가 주택, 그리고 빈민촌이 형성되는 게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가 되겠습니다.